네, 벌써 한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6월의 첫 주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저희가 늘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종목 선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시간 통해서 또 종목 골라볼게요.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월의 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 텐데요. 우리 쉬는 동안에 뉴욕 증시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또 일단 간밤에는 그렇죠. 약간의 숨고르기가 나타났습니다. 6월에 우리가 어떤 부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6월에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하고 금리를 좀 봐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GDP 성장률치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민간 고용 지표가 추정치보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는 조금 상승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도 추정치 대비 유사하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아마 다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다시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죠. 페드워치에서 지금 조사한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5% 정도 됐는데 이게 60%대를 넘어갔습니다. 언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좀 불안하다면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한 번에 주식시장 다시 오르겠지만은 아무래도 고점 부근과 그다음에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좀 주저앉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대응하기 좀 어려운 장세가 아닐까. 올라갈 것 같은데 고점. 또 거기에다가 경기는 조금 부진해지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는 거라서 이게 좀 시장에 어떤 흡수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내 증시는 어제, 어제가 아니네요. 휴일 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좀 올랐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가 삼성 SDI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도 올랐고요. 소재하고 장비주들도 올랐는데 아마 이거는 5월 달에 현대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가 전월 4월 대비 한 30% 정도 증가했다는 뉴스가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것들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지표를 보시면은 저게 그 추정치는 4월 달까지 한국무역협회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그 추정치인데 5월 달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확정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마 저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2차 전지의 기대감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우리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중에서도 우리 좀 봐야 할 기업들이 궁금한데요. 종류 또 우리 나눠볼 수 있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는 사실 보면은 그 제조업체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양극재잖아요. 네. 양극재 업체에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셀하고 소재하고 장비 쪽을 한번 보면은요. 셀 쪽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고요. 그다음에 소재 쪽에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동아기업, 포스코 신소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장비주들이 오래간만에 좀 올랐습니다. 윤성 FNC라든지 이런 장비주들이 좀 올랐는데 이런 장비주들이 좀 올랐다는 거는 앞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셀 제조업체하고 소재 장비주도 있는데 이 중에서도 소재 관련주 중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소재 관련해서 좀 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또 관련한 종목들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자, 먼저 리뷰 가져보도록 할게요. 3월 22일 유망주였던 재룡전기입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 131% 넘었었잖아요. 근데 5월 13일쯤에 8만 원대에서 이제는 6만 원대까지 좀 내려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력기기 관련해서 수요 높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게 재접근하기 좋은 자리인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수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면은 이번에 사실 일반기가 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조금 걱정하고 있는 건 돈가격이 올라서 걱정이 되지 수출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좋아지기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부 종목은 고평가됐지만은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PER이 1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 종목에 대해서 고평가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상승 후에 하락한다면은 저점 매수에서 단기 반등을 노리는 적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 고점 부근이고 돈 가격이 오르면서 일부는 분할 차익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하락한다면은 저점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게 지금 매수하기도 좋은 자리다라고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4월 5일 유망주였던 시노펙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뭐 FPG 생산업체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큰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인공신장용 그 혈액 투석기와 그다음에 필터. 이 가치가 1조 5천억, 국내 시장이 1조 5천억인데 이게 전부 다 수입산이거든요. 그 수입 대체한다면은 최소한 3분의 1만 하더라도 5천억 정도 시장이 아직 가치가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준공한 2차 전지용 FPCB 광폭이 한 1m 정도 되는데 이건 국내 유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좋을 뿐더러 아직도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성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노펙스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확인해 볼 텐데요. 핫이슈 쪽으로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차 전지 안에서도 양극재입니다. 이게 뭐 증권가에서도 2차 전지 쪽 반등 나오면 가장 그 폭이 클 것으로 보이는 그럼요. 게 양극재 업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그 셀메이커들보다는 이런 양극재들이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 메탈 가격도 좀 하락을 하면서 이런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현대차가 전기차하고 친환경차가 판매가 미국 쪽에 늘면서 상당히 좋은 결과다라고 보는데 사실 2차 전지 원가 구성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양극재가 한 40에서 한 50%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양극재 소재는 리튬하고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저는 일단 리튬 관련주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그 광석 리튬하고요 염수 리튬으로 크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리튬 추출 방식을 보면은 광석하고 염수 리튬으로 구분돼 염수 리튬에서도 보면은 증발식하고 직접 추출 방식 우리가 DLE라고 합니다. 이런 DLE 방법이 있는데 이 DLE 방법 중에서도 이온 교환법이 확률이 수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증발식하고 DLE 방법의 큰 차이는 뭐냐면 DLE 방법은 아주 대규모 염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다량의 지하수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DLE 방식은 기존에 개발된 지하수나 염호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신규 염호를 개발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환경 문제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DLE 방식 중에서 이온 교환법이 상당히 효율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리튬 관련주 중에서도 이런 DLE 방식의 이온 교환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예전에도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을 맞아요. 말씀드렸었죠. 네. 뭐, 그 오래된 11월 달에였고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네. 그때 엔캠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미국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엔캠이 지금 국내에선 그렇지만 미국 시장을 장악한다면은 이 가치가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갈 수 있다 했는데 그 목적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개하는 종목도 이 종목 이제는 미국이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오릿 에너지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리튬 가격 나오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지오릿 에너지가 이번에 큰 건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그레이트 솔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금호수 큰 소금호수인데 거기에 소재하고 있는 A사와 리튬 채취 협정을 체결을 한 이후에 최근에 A사 소재 폰지죠. 우리가 이제 폰지에 DLE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하기로 지금 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엔캠을 국내를 보지 말고 미국을 보자고 했는데 이 지오릿 에너지가 이전에는 우리가 P사라든지 뭐 C사라든지 국내 양극재 업체에 그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를 했는데 이제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으로 간다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텐데 이 솔트레이크 주변에 대형 염호를 제가 이제 구글 어스에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그거는 그 계약상 비밀이라서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게 세 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 어스로 살펴본 대규모 이렇게 폰지를 가진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폰지 하면은 포스코를 안 떠올릴 수가 없거든요. 포스코, 아르헨티나 폰지 엄청나게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폰지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폰지입니다. 지금 솔트레이크 염수 폰지 1번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아르헨티나 폰지 비교를 해 보면은요,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있는 데가 포스코 사무동인데 그 사무동이 포스코라고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저게 구글에 같은 비율로 놓고 본 지도 크기입니다. 솔트레이크 염수 폰지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가진 폰지하고는 약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죠. 그러니까 이 지오리드 에너지가 이렇게 다량의 폰지가 구성되어 있는 회사와 협업 계약을 맺어가지고서 리튬을 채취한다면은 이거는 포스코와 비교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아직은 포스코 폰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폰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치가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단순히 계산을 해서 그냥 포스코를 100으로 놓고 그다음에 지오리드 에너지의 생산 비용을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일단은 방법은 기존 염호를 활용하는 DLE 방법과 그다음에 신규 개발하는 포스코 방법을 비교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염호 개발이나 염호 관리는 기존에 있는 회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한 30 정도, 포스코는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정도 지금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리튬 추출 장비도 여기는 DLE라서 좀 소형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리튬 채취 같은 경우는 똑같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봤고요. 리튬 탈착도 화학 공정 비용이 들어가니까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봤습니다. 리튬 정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소금 호수에서 망간이나 칼륨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 지오리드 DLE 기법은 리튬만 추출하기 때문에 이 정제 비용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수산화 공정은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송 인프라는 여기는 거의 100%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타주에는. 하지만 포스코가 고산 지대에는 비행기로 출퇴근해야 될 정도로 인프라가 거의 구축이 안 돼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수송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로 본다면은 거긴 특수 운송비가 들어서 한 100 정도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냥 포스코를 상대로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만약에 같은 양을 지오리드 에너지와 포스코가 생산을 한다면은 지오리드 에너지는 포스코 원가의 한 4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있느냐? 미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GLE 방식으로 포스코보다 45%에다가 국내 양극재 업체가 미국에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양극재를 짓고 있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코스모화학도 그렇고 포스코 피치엠도 그렇고 미국에도 엄청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대규모 리튬을 사용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리튬이 미국산이 100%가 지급이 된다면은 이거는 IRA에 대한 혜택은 물론이거냐. 지오리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리튬만 공급을 하더라도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리드 에너지는 이제는 지열 개발과 자원 개발 회사로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사야 하는 만큼 공부를 정말 많이 먼저 해오시는 것 같아요. 예, 미국도 직접 갔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구글어스로 봐서 네. 이 지오리드 에너지가 과연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네. 어느 정도의 폰지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는데 포스코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오리드 에너지가 정말로 이번에 해서 미국에서 리튬을 생산한다면은 포스코를 능가할, 리튬에 관해서는 포스코를 능가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큰 폰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지도까지 보셔서 꼼꼼하게 또 비교를 해주셔서 예. 더 신기하기도 한데요. 2월 23일에 이 종목 말씀해 주시고 나서 80% 넘는 수익을 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주가가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엔캠을 얘기할 때도 엔캠 미국이다라고 봤는데 네. 지오리 또 국내는 벌써 이미 하고 있고요.
지율이 또 미국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보다는 자원 개발을 얘기한다면 금양 같은 경우도 사실 니켈 자원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정도의 평가 가치를 주지 않더라도 금양의 절반 정도만 줘도 제가 봐서는 미니멈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 목표가는 1만 원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어제 지난 수요일 날 종가가 2,200원 정도 되니까는요. 이 정도에서 매수하신다면은 1차 목표가는 3,500원 정도면은 1차 목표가 설정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1,800원인데 미국을 상대하는 기업이 그리고 이제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를 해서 이제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의 주가가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미국이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해보자라고 한 번 더 가지고 오신 종목이거든요. 지오릿 에너지 매수가는 2,200원, 1차 목표 주가가 3,500원입니다. 향후에 이걸 또 넘는다면 우리 5,000원, 만 원까지도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긴 했어요. 예. 손절가는 1,8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